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되옵니다. 오늘 강원 내륙 지역에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또 오후에 이어진 곳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소나기가 그친 뒤 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 또 전국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치열한 법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공노가 전공노를 상대로 했던 형사 고발 사건이 또 경찰에선 각하되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약예술관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다가오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이죠. 이런 가운데 원주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극복 안심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치매 극복의 날 관련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9월 1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강원도 재해 예방 사업비는 1,025억 원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방비까지 더해서 내년도 전체 재해 예방 사업비는 1,400억 원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에 500억 원, 또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에 30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설악산과 오대산 등 주요 등산로 28곳에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 60여 명 투입해서 순찰을 벌입니다. 특히 설악산에는 주말마다 산악구조대 16명을 전진 배치해서 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올 겨울 스키 시즌을 앞두고 전국의 5개의 스키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이용권이 19일부터 판매됩니다. 이 이용권은 정선의 하이원 리조트, 평창의 용평 리조트, 횡성의 웨일힐리파크, 춘천 엘리시안 강촌, 또 경남의 에덴밸리 리조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용권을 구매하면 19세 이하의 자녀들 대상으로 이용권 한 장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좀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원공노가 전공노,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냈던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각하되기도 했는데요. 소송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고소 고발까지 또 계속되고 있고요. 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공노,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이승호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대변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약간 웃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예.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예. 이게 결국 그 노동조합 조직이 탈퇴 관련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일단 원공노, 원치 공무노동조합하고 전공노, 전국 공무노동조합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 거죠? 일단 2021년 8월에요. 저희가 이제 원주 시지부에서 상급 단체인 전공노로부터 이제 조직 형태 변경을 해서요. 독자 노조인 원공노로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전공노가 이제 결별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 걸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배임 횡령으로도 고소했어요. 저희도 전공노 위원장을 좀 내용이 있어가지고 배임으로 고소하고 이러면서 좀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소건들은 각각 무혐의로 불송치 처리됐고요. 전공노가 무효 확인 소송 걸었던 거는 가처분부터 1, 2심까지 다 기각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소고발권은 양측이 현재 무승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효 확인 소송은 일단 원공노가 계속해서 2심까지 승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대법원 판결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또 대법원까지 결국 또 이제 전공노가 갔어요. 일단 상고심 신청은 했는데요. 네.
아마 내일 뭐 따로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예. 이제 좀 더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내부 이야기를 좀 전달받은 게 있는데 네. 그 실익이 없다라는 뭐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좀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대법원까지 안 가지 않을까, 아하. 내일 좀 취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인터뷰 내일 이후에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오늘 또 오늘대로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근원적인 지금 이유를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 원곡로가 네. 이 전공로를 탈퇴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였죠? 네. 뭐 이제 사실은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집단하고 지방공무원법 적용받는 집단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목소리 낼 때 어색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불만 품고 정권에 좀 세게 얘기할 때 물러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노동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래도 되나? 이러다가 나 친분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색한 기류가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2021년 3월에 민주노총 산하 크레인 노조가 이제 시에 분쟁 조정 요청하면서 기물 파손하고 폭력 행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네. 보고 이거 공무원들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탈퇴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설 노조지만은 네, 민노총 조합원들이 네, 또 민노총 산하 예, 조합원들이었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런 또 행위가 이제 벌어지니까 이거 뭐 같은 단체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건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좀 그 의구심을 가졌던 거였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무승부라고 했습니다만은 네, 원곡로가 이제 전곡로를 대상으로 냈던 이제 고발 사건 두 건이 모두가 이제 또 수사기관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예. 좀 어떤 내용이었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해직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생계비를 되게 오랜 기간 받았어요. 그래서 받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느슨하게 이 생계비를 지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 규약을 좀 들여다보니까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해직자들한테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재를 한다던가 뭔가 관리한다는 느낌이 없었고요. 그리고 예. 시의원 출마한 해직자한테도 이제 생계비를 지급한 게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약간 저희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법 기관에 좀 판단을 좀 구해보고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서는 이제 뭐 불송치로 결정이 났고요. 예. 하여튼 전곡로를 탈퇴해서 벌어졌던 이제 소송은 2심에까지 이제 원곡로가 승소했고, 네. 과연 대법원까지 가는 게 실익이 있는 건가라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그 다른 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전곡로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뭐 근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저희 지부였잖아요. 원주시 지부. 네. 지부 단위가 조합 형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지부를 식물로 본 거죠. 이제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뭐 아예 뭐 못 나온다. 네, 뭐. 몸이 한 몸이고 뭐 이게 다 독립된 조직이 아니니까 예. 너네끼리 알아서 나갈 수는 없다. 약간 이렇게 본 거죠. 그런 건 제일 먼저 주장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좀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총회 공고기간이 7일을 좀 지켜야 돼요. 이제 요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총회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게 뭐 그 조합원들의 어떤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약간 이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들은 이제 무효를 걸려고 무효가 돼야 되니까 네. 주장했던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좀 저희한테 무효 소송을 좀 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그 전곡로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요. 예. 대법원 이제 항고를 했습니다만은 네네. 이걸 좀 뭐 처리할 수도 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좀 원곡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안동시 공무원 노조가 전곡로 탈퇴했고요. 네. 경북 지역 소방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전곡로하고 결별을 좀 했습니다. 이게 좀 정치 구호보다 실질적인 변화에 관심 있는 노조들인데요. 이런 노조들하고 연결을 좀 해서 정부 교섭 같은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물론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하고는 작은 노조지만 작아도 실속 있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그 사례가 굉장히 생소한 사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다른 곳에서 좀 벤치마킹을 하러 좀 자문도 구하고 좀 의견을 들어보는 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전화들이 가끔씩 오고요. 저희도 뭐
전화 오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편이고, 안동시도 사실은 저희하고 좀 이렇게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탈퇴 과정에서 좀 실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예, 저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시 공무노동조합의 이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문화재단이 올해 하반기 동안에 특별한 형식의 시각예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행사로요, 치아예술관에서 미디어 아트전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문화재단이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에 색다른 형식의 시각예술 전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행사 지금 어떤 거죠? 네, 원주문화재단이 올해 하반기 기존의 원주에서 진행되지 않던 새로운 형식의 다양한 예술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시가 지난 금요일 치앙예술관에서 시작됐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전시실을 대관해서 평면적인 그림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전시와 달리 다양한 기술력을 활용한 전시입니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첫 번째 전시, 이 미디어 아트전의 부제는 빛인데요. 빛을 재료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액자 속의 그림이 아닌 벽 전체를 활용한 영상, 전시실의 3면을 모두 활용한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원주문화재단은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앞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전시 형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어린 아이와 함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부터 중장년층의 시민까지 전시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전시를 찾았는데요. 시민들에게 색다른 시각 예술을 제공하는 이번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됩니다. 원주문화재단 이상명 담당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그냥 이 미디어 아트에 대한 장르를 접한다라는 것에 이제 컨셉이 집중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다채로운 장르로 지금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을 소재로 한 전시, 그리고 일반 미술품을 소재로 한 전시, 이런 것들로 충분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하고 계시던 상식과는 좀 다르게 본인의 마음을 좀 비춰볼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가 장점이기도 합니다. 오시게 된다면은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장르를 맛보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현재 미디어 아트전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미디어 아트전에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됐는데요. 우주와 폭우 등 자연과 우주 공간을 소리와 빛,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또 전시실의 공간 전체 벽면을 활용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서 찬찬히 공간을 들러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혼자 온 관람객들도 천천히 작품을 보면서 도슨트 해설을 통해서 작품 설명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전시가 특별했던 건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미디어 아트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프로젝션 매핑은 장소나 사물이 움직이는 순간순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이를 프로젝터의 빛으로 투사해서 다른 공간에서 보이게 하는 미디어 기술입니다. 이 화성이 관측되는 모양을 이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활용해서 그대로 작품에 투사한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다양한 사람 군상을 캐릭터화해 표현하고 그 배경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화성의 모습을 그대로 투사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관측되는 모습 그대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작품의 모습이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기존의 원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미디어 기법을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독특한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어왔는데 이끌려서 왔는데 제가 좀 차분하고 약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냥 혼자서도 와서 볼 수 있으니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여기 앉아서 옆에 감상하는 거 있으면 좀 생각 정리도 되는 것 같고, 또 처음 접해
접해보는 거다 보니까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해서 지금 또 사람들한테 추천하러 가려고. 저는 인스타 보고 왔고요. 빛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게 됐어요. 색이 되게 예쁜 것 같고 빛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빛 보면은 이렇게 나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들을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시각예술 행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미디어 아트전을 시작으로 하반기 동안 이색 시각 전시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10월에는 원주에서 가장 큰 미술 축제인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원주 문화재단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대형 조형물 등 규모 있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고요. 또 6.25 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아서 11월에는 잊혀진 전쟁 사진전이 준비됩니다. 이 종군 기자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뉴욕 출신 맥스 덱스포의 작품 36점이 전시됩니다. 또 12월에는 겨울철 야간에 치안예술관 주차장 일대에서 그림책을 소재로 진행하는 페스티벌, 그림책 페스티벌이 진행되는데요. 매달 색다른 전시가 준비된 만큼 행사에 관심 갖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 미디어 아트 전시를 시작으로 매월 색다른 형식의 시각예술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안목을 선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좀 처음 알았습니다.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이라는 걸요. 자, 이 날을 기념해서 원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의 장향옥 치매안심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치매안심과장 장향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 처음 알았네요.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이라고요. 네. 예, 이런 가운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치매 극복의 날 좀 어떤 취지로 이 날이 좀 지정된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먼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치매 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가 알츠하이머 예방과 관리에 대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만든 기념일로 매년 9월 21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1년 치매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치매 극복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올해로 벌써 16회를 맞이해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하여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 친화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 극복을 함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그 취지로 이 치매 극복의 날이 지정된 겁니다만은 또 이제 공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치매 극복 안심 체험관을 또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운영 네. 취지는 어떤 겁니까? 예, 최근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대면 행사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비대면 걷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시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 중앙무대 일대에 치매 극복 안심 체험관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치매에 대해 좀 더 이해하시고 치매 극복을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는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되는 겁니까? 네. 치매 극복 안심 체험관은 총 5가지 테마로 주관적 기억 감퇴 설문을 통해서 내 기억력을 점검해보는 기억 안녕 체험과 치매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치매 OX 퀴즈, 치매 파트너 마스코트인 담비 열쇠고리를 만들며 치매 인지 재활 교구를 체험해보는 기억놀이 체험,
그리고 치매 극복 응원하기와 포토존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드리는 오늘을 기억해요 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만드신 공예품 등 작품을 전시하는 기억 초대 전시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그 운영 일시하고 장소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치매 극복 안심 체험관은 치매 극복의 날인 9월 21일 오후 1시부터 4시에 중앙시장 인근 문화의 거리 중앙무대 일대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주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특별한 행사고 평소에 또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매 극복 관련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인지 저하자를 위해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과 이렇게 연계해서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완료하신 치매 환자와 또 이렇게 가족분들의 정서적인 이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원주 인근에 다양한 야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가족들의 이제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헤아림 가족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의 장향옥 치매안심과장이었습니다. 네, 박화요비의 노래죠. 어떤가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내 곁을 떠난 이후로 그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나요? 아직까지 당신을 잊는다는 게 기억 저편으로 보낸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하루 종일 비 내리는 좁은 골길에 우리 아끼던 음악이 흐르면 잠시라도 행복하죠. 그럴 때면 너무 행복한 눈물이 흐르죠. 가끔씩은 당신도 힘이 드나요? 사람들에게서 나의 소식도 듣나요?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댈 아프게 하지는 않나요?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